지난 주말 광주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방화를 했어요. 불을 질러서 투숙객 2명이 숨지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용의자 김 씨가 자신의 객실 베개에 붙인 불은 삽시간에 유독가스와 함께 모텔 전체로 번져나갔고 휴일 새벽이라 그 피해는 더 컸어요.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생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. 호흡에 울리길래 옆에 나와보니까 연기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. 어두워서 안 보겠습니다. 연기가 다 가려져 있었는데 땅만 보고 찾았거든요. 진짜 문 안 열릴 때 이대로 조용하나. 그런데 방화를 저지른 김 씨는 막상 불길이 크게 번지자 무서워서 겁을 먹고 본인의 짐을 챙겨 도망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연기를 가량 흡입한 김 씨는 가장 먼저 대피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김 씨가 다시 짐을 찾으러 객실 문을 열면서 산소가 다량 유입돼 이 과정에서 불이 더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2명이 숨진 거예요. 또한 김 씨는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, 4명이 나를 따라다닌다, 횡설수설, 별다른 범죄 전력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상태라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게 장영 교수님, 다시 짐을 찾으러 들어가서 그 모텔 자기 객실 문만 열지 않았더라도 그 불길이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여는 바람에 이게 항상 이 소방 교육 때 중요한 게 문을 열면 밖에 있었던 산소가 들어가면 이게 불의 먹이가 산소잖아요. 그렇죠. 갑자기 공급이 오니까 펑 하죠. 예. 네.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고에 지금 2명 사망했다는 말씀만 전해드렸지만 2명은 또 의식불명 상태거든요. 그 나머지 이제 분들도 지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. 스스로 탈출하신 분 17명밖에 안 되고 50명이 투숙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문제는 아직 지금 이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이 분도 지금 많이 다친 상태라 인터뷰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경찰 조사했을 때 꺼낸 말도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러잖아요. 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, 누가 나를 쫓아왔다 등등등.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음주한 상태도 아니래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시 또 그냥 사회적인 어떤 분노에 의한 이런 게 범죄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종 이런 사건은 발생하거든요. 여러 가지 분노 범죄들이 다 사회적인 어쩌면 범죄라는 분류가 많아요. 근데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사회적으로 어떤 내가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방화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범죄를 그동안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범죄자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면 이제는 저런 모든 범죄들을 통틀어서 국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화 사건 자체가 안타깝고 너무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고인데다가 지금 저분 같은 방화범으로 지금 추측되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사는 사람이 굳이 모텔에 들어가서 새벽 1시 넘어 들어가서 5시 조금 넘어서 불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.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안타까운 사회적 무엇보다 지금 저기 희생자들이 있다라는 게 그 가족들은 또 지금 어떻겠습니까? 지금 갑자기 묻지마 이런 방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씁쓸합니다, 이 사건은. 예, 지금 겁을 먹고 다시 도망 나오는 장면까지 예.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으니까 이 몸 회복하는 대로 경찰 구속영장 청구해서 왜 이 불을 질렀는지 철저하게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.